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좀 안고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폭 확진 환자가 줄어들면서 양시장 반등 나오고 있는 지금인데요. 오늘 달릴까 말까 함께 하시면서 그 불안한 와중에도 좋은 종목들, 관심 종목에 담아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전일 살펴봤던 종목들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M게임부터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CJ 시푸드도 마찬가지고 M게임도 이제 주 후반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코로나가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주말을 기점으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확산세가 계속 증폭된다고 하더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또 만약에 이제 확산세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개별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렸어요. CJ 시푸드도 오늘 안정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M게임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양재츠 의원이 이제 방한을 하면서 시진핑 방한 관련해서 조기 성사를 좀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다고 했을 때 연내에 시진핑 방한이 확정된 상태인데 그에 따라서 시진핑 방한이 곧 한한령 해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또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M게임 같은 경우는 열혈 강호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2% 장중에는 3% 가까이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20% 이상의 상승이 바로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또한 당연히 강보합권의 흐름 유지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6,300원 라인대 그리고 2차 목표가 7,000원 라인대 그대로 유효하고요. 손절 라인대는 5,100원 라인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당연히 그때까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홀딩 관점으로 보유자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일 또 살펴봤던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죠. 네. ISC도 살펴볼까요? ISC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딱 두 섹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시장이 이제 어떤 방향이 가더라도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사마전기, MLCC 사마전기를 비롯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ISC는 기술적 반등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섹터예요. 종목이고요. 그래서 오늘 또한 보합권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제 반드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마전기도 마찬가지고 IS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기술적 반등이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라라고 말씀드렸었고 1차 목표가는 당연히 2만 원 그대로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2,000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는 16,000원 라인대인데 16,000원 라인대까지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000원대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리뷰 살펴봤고요. 그럼 첫 번째 섹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고 또 어떤 섹터가 나올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섹터로 어떤 거 열어볼까요? 첫 번째 섹터는요. 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지금 식량난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중국 그리고 북한 식량난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북한 식량난 섹터, 좀 생소한 섹터인데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지금은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식량난 관련 종목, 발음이 이렇게 너무 힘든데 네. 식량난 관련 종목들은 또 인도적 지원 관련 섹터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최근에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IT, 제약, 개별주 어떤 섹터를 망라하고 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도 우리가 지금 인도적 지원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또 네. 접근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인도적 지원 그리고 또 비료 관련해서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는 효성 OMB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OMB를 또 오늘 네.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효성 OMB는
대장주로 봐야 될까요? 대안주로 봐야 네, 될까요? 예전에는 뭐 경롱이라든지 조비가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봤을 때 효성 OMB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친환경 관련해서 비료 관련해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700원에 거래 중에 있고요. 현재 급등 중이네요. 11.25%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을 짚어주실까요, 오늘은? 네, 일단 효성 OMB를 가져온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질 비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기질 비료 부분에서는요, 친환경 정책으로 친환경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중국의 식량난이 시작됐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을 하고 있어요. 수십 년 가까운 풍적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절대 식량량에 봉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80년 만에 대홍수가 일었고 또 코로나라는 여파로 인해서 지금 가장 곡물 생산률이 높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후베이성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밀 수확량부터가 16%나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해남 그리고 논산쌀 우리나라의 해남과 논산쌀을 또 수입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굉장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내에서도 먹방이 굉장히 인기였는데 먹방 금지령을 내렸다는 것도 뭐 중국에서는 음식물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했다고 하지만은 최근 지금 중국의 식량난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중국의 먹방 금지령이 나왔다라는 것도 뭔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또 최근에 중국산 비료 수입이 1년 만에 9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뭐 물론 뭐 북한 또한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지금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무역의 차질을 빚어서 어느 정도 좀 수입량이 줄어들었다라고도 판단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 또한 지금 식량난과 그리고 또 비료 생산량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북한 또한 지금 9분의 1로 비료 수입량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료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산물 생산량에도 타격을 강하게 입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까 제가 중국이랑 북한의 식량난이라고 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효성 OMB 같은 경우는 또 인도적 지원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중국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식량난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도적 지원이 나왔을 때 가장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효성 OMB를 가져왔습니다. 네, 코로나19 그리고 대홍수가 또 변수로 작용하면서 효성 OMB 주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짚어볼까요? 네, 일단 현재가 기준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7%대 원고를 보냈었는데 지금 현재 11%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요. 꼭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11%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매수가는요. 8,000원 라인대, 8,200원 라인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200원에서 8,000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대도 살짝 소폭 내려서 7,200원 라인대로 손절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꼭 지금 현재 1차 매수를 하시되 꼭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9,300원 라인대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바로 전고점 라인대인 1,300원 라인대까지 홀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섹터는요. 지난번에 MLCC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과대납폭 섹터를 한 섹터 가져왔습니다. 바로 두 번째 섹터는 2차 전지 섹터입니다. 2차 전지 섹터 네. 그동안 자주 나왔던 네. 섹터인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2차 전지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를 주셨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왜 비보호를 주셨을까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요, 기술적 반등의 크기가 다 다를 거라 판단이 되고 있고, 또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옥석가리가 중요하다. 가장 빠르게 안정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의 선정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비보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게 옥인지 좀 노려야 할 종목이 네. 있을까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나라 MMB입니다. 나라 MMB 오늘도 네.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그럼 대장주로 봐야 될까요? 대안주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가장 대장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네. LG화학향 매출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내에서는 대안주인 나라 M&D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140원에 거래 중에 있고요. 2.44% 기록하고 있네요. 어떤 모멘텀이죠? 일단 나라 M&D는요, 2차 전지 생산 공정 중에 전극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LG화학향 매출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999년도에 LG전자 생산기술센터에서 금융 공장이 독립돼서 분사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LG화학도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나라 M&D도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형 매출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최근에 배터리 팩 부분의 매출이 계속해서 금형 부분의 매출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또한 지금 어느 정도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안정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나라 MMD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과대 낙폭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고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기술적 반등의 크기가 가장 빠를 것이라고 판단돼서 나라 MMD를 가져왔습니다. 네, 나라 M&D. 아까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대안주이고 네, LG화학향으로 화학향 봤을 맞습니다. 때는 대장주라고 해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대 낙폭이 있어서 지금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은 그런 종목인 네, 거죠? 맞습니다. 기술적 네. 반등의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모건 스탠리에서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있고, 시장 여파로 가파르게 하락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LG화학부터가 지금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LG화학향 매출이 가장 높은 나라 MMD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7,500원 라인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란 판단에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네. 가격 전략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내일에 발표될 확진자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의 확진자는 조금 소폭 266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내일의 확진자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확진자 추이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했을 때 시장은 좀 빠르게 안정을 찾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나라 MD,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때는 6,300원 말씀드렸으니까 6,300원 라인 때까지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7,700원 라인 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바로 전고점 라인 때인 8,500원 라인 때를 보시고 홀딩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도 상당히 잘 가고 있는 상태니 노려보시면 좋은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섹터 또 두 가지 종목 만나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를 매니저님과 나누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MBN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장마감 방송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확실한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제가 장마감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좀 콕콕 집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요. 오후 4시에 MBN골드 사이트에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시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에 시황 전략 보내드리고 있고, 장 끝나고 유튜브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데 많은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외에도 김준호 매니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달릴까 말까 언제 시청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이 가끔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1시 45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